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절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제 수업이 종반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은 사업의 기회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업의 기회를 발견한다. 뭔가 굉장히 거창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창업가로서 생각해야 될 어떤 사고방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가로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창업가로서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목표는요. 첫 번째는 일상과 지역 내에서 어떤 창업의 기회를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하는 능력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키우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이라는 거는 고객의 문제, 즉 불편함을 파악해서 해결책 중심의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창업 아이디어들을 도출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트렌드와 지역 변화 등 어떤 외부 정보를 창업 아이템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창업 이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 트렌드 조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기회를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창업의 절차,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의 기회 발견하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창업가로서 사고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회를 찾는 사고법, 그 다음에 창업의 사고를 하는 3단 구조 프레임에 대해서 창업가의 사고법을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들.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데이터 이런 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트렌드를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좀 객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로 판단하는 방법들, 그래서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역 기반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가로 생각하기. 굉장히 거창하죠. 창업가로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업가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창업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찾고 발견하시려고 하잖아요. 어떤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 창업은 유행의 발견이 아니라 저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창업을 이런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요즘에 뭐가 유행이야? 뭐 해야 돈 벌어? 뭐가 유행이지? 이제 이런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결국에 유행은 말 그대로 유행입니다. 왔다가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고객을 문제 해결의 기능을 관점에서 고객한테 창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창업은 절대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고객이 뭐가 불편하지? 고객이 뭐가 불만이지? 어떤 것들을 고객들은 원하지? 약간 그 관점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는 사고법이 저는 그 어떤 문제 해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꼭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쓰고 자주 방문하는 그런 가게들 혹은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 불편, 불만, 나의 욕구들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배달이 불편하다, 이런 불편과 불만에서 배달의 민족이 나오게 된 거고, 우리가 뭐 공간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불편 때문에 공유 오피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쉐어해서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라는 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빨래방 같은 거 동네에 많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집에서 막 이불 빨래나 뭐 건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래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동네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동네 그 문제나 불편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도시에 딱 갔어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게 삼겹살 많이 먹죠. 근데 그 동네는 이상하게 삼겹살이 없어. 사실 저희 집에도 좀 더 멀리 나가야 삼겹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저는 뭐 2주에 한 번은 삼겹살을 꼭 먹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먼 거리를 걸어가서 삼겹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아, 왜 이 동네는 삼겹살집이 안 생겨?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는데, 사실 이게 고객의 불편이라는 게 이런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서 출발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삼겹살집이 없다면 정말로 번화가에서 막 한 집 걸러 한 집 고깃집인 데서 삼겹살집을 내는 것보다 삼겹살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서 삼겹살을 내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근거는 뭐냐?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고민하실 때 뭐가 유행이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제가 뭐지? 이 동네의 문제가 뭐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지? 그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어떤 업종으로 해결해 주지? 그 해결책을 고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얻게 되는 가치가 뭐지?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삼겹살 먹게 되는 것도 그것도 가치예요. 치킨집 없는 지역에서 내가 치킨집을 창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시원하게 맥주에 치맥 한잔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얻게 되는 가치가 뭐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얻게 될 가치가 뭐지? 이 고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하세요.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시고 실제로 수요가 존재하는지도 보시고 경쟁사가 누군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이 구조 하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아이템과 좋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하시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의사결정들을 조금 객관화해서 판단을 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사실 사업을 잘 하시는 소상공인들 보잖아요. 굉장히 트렌드와 셈에 빠르세요. 결국에는 트렌드와 셈에 빠르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판단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뭔가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색 포털을 통해서 트렌드 키워드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회원가입만 해서 그냥 로그인만 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메뉴에 만약에 뭐 쇼핑 인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성별, 연령별, 뭐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트렌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템이 뭔지, 뭐 커피 머신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아니면 애견 간식을 많이 찾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나 트렌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이제 지역 키워드를 하나씩 붙여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만안구에 무슨 뭐 수제청 아니면 만안구에 뭐 애견 간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든지, 혹은 평촌 뭐 애견 간식, 평촌 미용실, 뭐 평촌 분위기 좋은 커피숍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를 보게 되고, 이거 사람들 되게 많이 검색하네. 많이 검색한다는 건 뭐죠?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급하고 한번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검색하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없네. 이런 베이커리가 없고 이런 카페가 없고 이런 음식점이 없고 뭐 이런 게 없네. 안양 해장국 검색했는데 우리 동네 해장국이 없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막 큰 기업들만 활용하는 그런 툴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URL 적어 놓은 것들 들어가 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관심 있는 키워드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검색 포털을 통해서 트렌드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 소비자의 관심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은 것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올린 컨텐츠, 뭐 아니면 유행하는 먹거리, 어떤 인테리어를 좋아하는지, 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해시태그로 안양 핫플, 뭐 동안구 빵집, 뭐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되게 핫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여기에 사람들이 안양 사람들은 되게 많이 모여 있네. 그래서 가가지고 보면서 얘네들은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나의 아이템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관심을 아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고요. 뭐 유튜브나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누군가 창업했던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가게 오픈 준비하는 그런 창업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구나. 요즘에는 운영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창업을 하면은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데이터로 판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슨 제가 막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정량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게 데이터로 판단하는 가장 단초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배달앱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상권별로 인기 있는 메뉴가 뭔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역 설정한 다음에 인기 순 혹은 신규 맛집 순으로 메뉴들을 막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런 메뉴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근데 요즘에 무슨 뭐 마라샹궈, 마라탕 이런 거 유행인데 여기는 너무나 많이 포화되어 있네. 혹은 근데 사람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가게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서 내가 공략해야 될 지역들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육아를 뭐 하는 지역들이 많은 뭐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라고 한다면 뭐 아이들 간식을 배달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매출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특정 지역의 특성들이 분명히 다 존재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메뉴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유행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훨씬 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동네에 관심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이 동네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물건들을 소비를 많이 하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기 침대 같은 것들이 물품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네는 좀 아기들을 데리고 사는 주부들이 많이 살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기반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그 기회들을 한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 전문 사이트나 리서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사이트들하고 친해지기라고 해서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들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리포트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어떤 소비 트렌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창업 업종별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부지런을 떤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 떨어서 한번 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같은 데도 많이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그냥 그 박람회를 한번 돌면 요즘에 뭐가 유행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로 판단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 무슨 시장 트렌드를 조사한다라는 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과정들을 뭐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수집하고 검색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 종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 기반에서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아이디어를 좀 제가 던져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상권 내에서 없는 업종이 뭐지? 나 창업하고 싶은데 안양에서 내가 만약에 창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없는 업종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네에는 없는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겹살집 정말 한 달이 걸려서 널리고 널렸는데 왜 이 동네는 삼겹살집이 없지? 아니면은 정말 이 동네는 빨래방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없지? 주변에는 많은데 정작 우리 동네에는 없는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은 많은데 무언가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카페가 없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후다닥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끝나면 학생들 어디 많이 몰려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대부분 뭐 분식점, 떡볶이 간단하게 먹고 간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들어가서 삼각김밥, 컵라면 빨리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학원가에 있으면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그 주변에 무슨 키즈 카페나 뭐 놀이 공간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창업 아이템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를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창업 관심이 있는 업종을 한번 정해 놓고요. 한번 그 동네를 한번 걸어보세요. 직접 이렇게 쭉 걸어보면은 아, 이 동네는 이런 게 있네, 없네.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학교 앞에도 한번 걸어보면 아,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이런 매장이 많이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그 경험을 하시는 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배달 앱으로도 뭐 어떤 특정 지역에 없는 메뉴가 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생활 인프라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 신설된 내 주변의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뭐 대형 병원이 들어온 데가 어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산업 뭐 센터처럼 이런 산업단지가 새롭게 들어온 데가 어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주변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어떤 그 생활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병원 근처에는 죽집 이런 게 많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생활 인프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을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새롭게 신설됐다. 그러면 학부모 대상 이제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에 엄마들이 머물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간식점을 만든다든지 뭐 산업단지가 조성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게 될 테니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뭔가 도시락집을 한다든지 분식집을 한다든지 혹은 포장 전문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으려면 구청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들 들어가서 아까 제가 공유드렸던 도시계획 공고도 같은 것들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좋은 글들 많이 올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아, 이렇게 변화할 거구나. 이런 게 기회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 중에서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흐름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상권은 낮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 근데 밤에는 없어. 근데 그런 상권에서 내가 만약에 술집을 했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과 밤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또 평일과 주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평일이 많이 붐비는데 주말은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주말 장사 안 하는 업종들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지식산업 센터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뭐 판교 이런 데 가면요. 식당들이 주말 장사는 안 해요. 왜냐면 주말에는 회사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여기서 주중에 매출을 한 번에 쫙 뽑고 주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식업자분들이 갖지 못하는 주 5일째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평일과 주말의 어떤 유동인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업 아이템들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회해 보시면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 유동이 많은 곳에는 점심 장사 중심의 업종들을 하고,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에 아이나 뭐 엄마들이 같이 나와서
간식 같은 거 먹으니까 그런 어떤 주부 타겟의 업종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교육 중에도 있긴 한데 상권 분석에 관련된 공부들 많이 해보시고 안양시 도시계획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기존 업종의 불만, 불편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혹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당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업종들이 있지만 그 업종도 고객들의 불만을 개선하면 기회가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막 오래된 미용실들이 이미 있었어요. 미용실들이 이미 있었지만 그 미용실은 요즘에 다 앱으로 예약을 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예약이 안 돼. 항상 가면은 지금 손님 많아서 지금은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막 속된 말로 막 빠꾸를 먹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앱 예약이 가능한 어떤 젊은 감성 미용실을 그 동네에다 만든다면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업종이 있다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들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불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찬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뭔가 포장이 잘 안 돼. 그리고 포장도 그냥 봉지에 이렇게 담아줘. 근데 내가 반찬 가게를 창업하는데 내 반찬 가게는 굉장히 진공 포장으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저염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건강 중심의 식단으로 했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지만 차별점과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불평과 불만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포털 같은 데들 음식점들 한번 리뷰 같은 것도 보시고 아니면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이거 불만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이 고객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겠네. 라는 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이랑 정체성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결된 이런 컨셉들은 뭔가 브랜드를 차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여행을 가요. 어디 전주를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지를 가게 되면 그 지역만의 어떤 특산물,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꼭 방문하게 되는 어떤 명소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컨셉들이 잘 갖춰지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를 꼭 들르게 된다라는 어떤 공식처럼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안양예술공원 근처예요. 그러면은 뭔가 감성 디자인의 굿즈 카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 카페 이렇게 창업하는 것보다는 뭔가 디자인 굿즈나 그런 감성들이 반영된 카페가 있다면 사람들 눈에 훨씬 더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가지고 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안양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는 뭐지? 스포츠는 뭐지? 안양 축구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양 시민들이 소비하는 문화와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소비의 어떤 트렌드와 패턴과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정리하자면 어떤 사업의 기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불평과 변화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를 하는 방식은 문제 정의,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구조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트렌드랑 지역 정보 같은 것들을 항상 분석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어떤 지역 밀착형 수요와 상권 공백에 지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그 예시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5강, 6강에서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